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1일 현재 시각 7시인데요. 오늘 사실은 오후 2시에 우리 문연지 진보당 경시 청년위원장하고 사실 라이브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화질이 보니까 다 해놓고 보니까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야 이건 독자들에게도 이해가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팟캐스트 같으면 음성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시각 7시 2분부터 녹화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문연지, 이름이 어려웠어요. 문연지 진보당 경기시 청년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내가 이야기를 다 해버렸는데 그래도 본인 소개, 인사, 두 번째 이 녹화하는 데 대한 신경질까지 같이. 네.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번 저를 경주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안내해주기 위한 어떤 방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청년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진보당 활동과 함께 경주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녹화를 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보자고 해서 일단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에 방송 마치고 맛있는 밥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오늘 또 지금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노트북 7시 2분 현재 탄핵 찬성이 5표 이상이다. 극단 선택. 오늘 어제 내란 수계는 아닌데 내란의 큰 주범이죠.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어제 구속영장 떨어질 때 그 직전에 구치소에서 자기 내의하고 연결해서 자세한 방법은 이야기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일각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내란 수계가 사실은 윤석열인데 그 수사의 모든 초점이 김용현에게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개헌을 선포한 국무회의가 5분도 안 걸렸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미치는 일들을 벌이면서 작당한 흔적들이 참 기가 막히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적으로도 반하는 이 불법 비상계엄령 12월 3일이었잖아요. 네. 그날 어디서 들었고 그걸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청년 세대로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야 끊어봐라. 지금 뭔 일이 나도 시기 났다 해가지고 네, 통화를 끊고 그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저도 많은 분들처럼 당연히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제 또래 친구들이 군대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소 끝난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바로 떠올랐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에 윤석열이가 무슨 일 터뜨리면 우린 적으로 만난다. 적으로 만난다. 왜냐면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일컬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봐도 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비판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도 아닌데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래서 그 반국가 세력이 아무리 봐도 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일이 터져서 만나면 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계엄 그 다음 날 아침에 요즘에 군인들은 다 SN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 두돈반이라는 탱크 타고 실제로 이동을 했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실탄 지급을 받아가지고 대기를 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약간 마주하는 기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계엄령 선포된 그 당시에는 바로
이제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태진 대학생 행동 친구들이랑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여서 맨날 뭐 밤이 늦었으니까 어디 갈 데는 없고 술집에 모여가지고 그저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멍했거든요. 근데 그 술집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윤석열 비상계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 기회라는 게 그 위기 상황. 위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활동해왔을 때 학우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건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모두가 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뭔가 꺼져 있었던 이 대학생들의 활동이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도 저는 제가 그 대학생 행동 친구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라고 표는 못 냈지만 본인이 이제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교를 수료한 상태라서 졸업도 아니거든요. 아이고. 네, 아무튼 신분상으로는 대학생이긴 한데. 그렇네요. 네. 졸업 안 했으면. 네네. 근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티는 못 내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는 많은데 보다 학번으로 지금 훨씬 더 후배들이 되는 그 대학생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좀 안 무서운 척 하기도 좀 했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 근 45년 만에 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세대도 어릴 때 비상계엄 하에 있었다 해도 그건 못 느꼈던 것이고, 이제 저희 때는 전두환이가 통치할 때 말 그대로 군부 독재 시대에 학교 앞에 늘 전투 경찰이 있고, 뭐 심지어 학우들이 모이면 학교 안에까지 전투 경찰들이 들어오고 뭐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속박이 되고, 그 포고령 마지막에 보면 포고령에 처단한다가 두 군데 있잖아요. 하나는 그 의사들 어디로 복귀하는 것도 없는데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하면 영장 없이도 뭐 구금도 하고 처단한다. 야, 처단한다는 표현 사실 처음 봤어요. 처단은 죽인다는 것이잖아요. 뭐, 인신을 구속하겠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야, 이 무식도 하고, 저렇게 무식하고 무자비한 포고령을 낼 정도면, 야, 내일 아침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밤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 활동들을 중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저희는 또 인터넷 신문이잖아요. 근데 드는 생각이, 아니, 검열을 한다는데, 초단위로 검열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야, 하여튼 골 때리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 뭐, 예전에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 시절에 하던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는 뭐 교수 서명이 이제 경북대하고 쭉 나오고 있어도 또 시민들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천인 선언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국제보상공원인가 뭐 그쪽에서. 야, 이 내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당연히 취소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뭐 솔직히 나라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 개인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계속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시간 싸움이다.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새벽감에서 국무부 미국 쪽에서 발표가 나오길래 우리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군사적으로나 뭐 완전히 자주된 국가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일단은 윤석열을 좀 버리는 것 같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 나온 다음에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이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요. 하여튼 무시무시한 밤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지나면 제 아이는 97년생인데 군대 나갈 줄 알았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많이 변했다고 했는데, 정말 변했나, 이거? 뭐가 변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 무서움, 뭐 이런 게
동시에 들었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쪽에서 취재하는 선배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앞에 이전까지 비상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처음에는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정당에 하면 정당인들이 많고 당원들 그죠? 특히 민주당에 민주당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또 탄핵 촛불행동 그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보다는 586, 486, 486은 아니겠죠. 586, 뭐 이런 이제, 그때 한 나이 한 60 다 돼가면서 50 넘어서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초에 대학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도 그런 노래 부르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는데 이번 탄핵 정부에서 보면 청년 세대의 참여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 이유 뭐 좀 궁금합니다. 그 청년 세대에게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이번에 이렇게 뜨겁게 이 윤석열 퇴진을 외칠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을 봐온 세대인데, 세월호 참사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야간 자습 끝나고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기숙사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뭘 보는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네. 2014년 고등학교 그러니까 1학년. 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네. 똑같은 나이 네. 때. 네, 맞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네.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고등학생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걸 지켜보는 것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들, 무력감과 분노가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다 울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예. 그때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제 또래 분들이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체득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요 세대는 네. 또 처음이잖아요. 그죠? 저희 네. 때는 87년도에 네. 군부 독재도 허물 수 있다.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8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때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권력의 힘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였다라면 윤석열은 그 국민의 권력을 뺏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걸 뺏긴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 뭐 줬다 뺏으면 제일 더 화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 사회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있나 이런 고민이 아마 다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단군 이래에 부모보다 가난한 유일한 세대가 우리 세대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무지출 챌린지나 거지방 오픈 카톡방 이런 게 막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거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네.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잘.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건 하루에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일단 돈이잖아요. 밖에 그렇죠. 안 나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가더라도 뭘 사먹지도 않고요. 그래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먹지도 걷지도 쉬지도 못하는 게 사실 무지출 챌린지인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 챌린지이고요. 거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기본 소규모로는 몇백 명부터 몇천 명까지 다양한 거지방이 있습니다. 그 메신저나 뭐 이런 걸로.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단톡방. 네네네. 그래서 익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실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은 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네. 치킨은 뭐 2만 원, 3만 원대까지 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거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심하면은 욕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형편에 무슨 치킨이야.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도 해주고 좀 착한 분들은
나름의 따뜻한 말도 해주세요. 그래서 치킨이 드시고 싶으시겠지만, 편의점에 가면은 이런 대체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2,000~3,000 원이면 먹을 수 있다. 그런 걸 사드시라라고, 나름 도움을 주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청년 세대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었나 이런 고민도 들고 이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청년의 삶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큰 사례로는 이태원 참사가 있을 텐데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죽음을 목도해야 했는데 사회적 죽음, 네네. 사회적 참사에 네네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사회적 참사로 여겨지지가 않고 개인의 잘못,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너네가 조심했어야지. 전세 사기도 네, 전세 누가 좀 사기도. 단디 알아보고 하지. 네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게 개인 탓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봤고 이런 무거운 참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도 다 청년의 문제로 돌려버린다던가 또 특히 2030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던 세대인데 그 이준석 네네네. 그 엉뚱한 주장 뭐 네네네. 반패미라든가 네. 그리고 반패미도 그렇고 이제 군 장병들의 월급이나 간식비를 인상해준다던가 그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윤석열과 그 원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아져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게 저는 최상병 사건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성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목숨을 잃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도 충격이었는데 특히 군대를 다녀온 혹은 군대를 가려고 하는 남성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정권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뼈아프게 들리는데요. 이게 단군 이래 지금 청년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다. 네. 이제 그동안에는 쭉 계속 발전해 왔단 말이죠. 앞으로 약간씩 뒤로 왔다가 결국은 한 세대 전체로 보면 앞으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또 어떤 경제 발전인 게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이 청년의 앞날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못했던 반증이거든요. 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희 때만 해도 이 라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대학 다녔던 친구들은 뭘 해도 다 뭐 심지어 뭐 그냥 하여튼 다 직장을 찾아가고 부모 세대들은 겨우겨우 이제 농사지어서 학교를 보내면 이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 세대들이 바라는 사람들을 거의 다 몇몇 이제 뭐 그 학생운동에 그렇게 삶을 바치고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되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대학생들은 또 그랬고 그 밑에 뭐 청년 세대들 대학을 가지 않은 세대들도 여러 가지 이제 취업 기회들도 폭이 넓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헤쳐나오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고하게 이렇게 다져진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 자리도 바늘 구멍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회가 되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들이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또 그런 한편으로 아까 최상병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대 갔는데 구명조끼도 없이 누군가의 그 지휘관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것이 나오고 제일 충격은 결국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그 진실 규명을,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중첩된 의혹들이 뭐, 그 김건희의 뭐 정권, 뭐 이것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공정 상식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청년들이 네. 분개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죠? 네, 네. 자, 그 14일 날 그래서 우리 경주에도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행사가 그 14일 날 오후 5시 반에 처음에는 신라대종에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 봉황대로 좀 더 네. 많은 시민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경주 탄핵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로 보면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의 표결이 있는데요. 요거 지금 우리 청년 세대 또 진보당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14일 이 촛불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할 때인데 이 용기와 결단을 어떻게 안겨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는 2030도 그런데 특히 응원봉으로 대표되는 그 10세대도 있습니다. 야광봉, 응원봉. 네. 예. 그래서 10, 20, 30 이 세대를 어떻게 광장으로 함께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경주는 이제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이 집권해본 적이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힘 말고 다른 당 밑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용기 내는 것도 어렵고 이 상상력 자체가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막혀있는 곳에 파열구를 내는 활동들을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도 이제 좀 시작이 되긴 했는데 다른 지역은 뭐 국민의힘 당사나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무실 난리가 나죠. 찾아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막 네. 김재석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거의 뭐 탄핵 찬성으로 좀 돌아선 네. 그 도봉구 주민들의 압력에 네. 다음에 재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막 근조한도 보내기도 하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농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데 아직 우리 경주는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제 하나 붙었어요. 네. 어제 그 민주노총이 네.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네. 그 한 장 참 근조환이 네. 어느 시민이 보내가지고 네. 하나는 왔어요. 그러니까 김석기 사무실을 예를 들면 근조한으로 다 둘러쌀 수도 있고 그렇죠.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항의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상상력을 이제 넓힐 수 있는 방향의 활동을 좀 해보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10, 20, 30 이 청년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윤석열 퇴진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네. 못 되다 보니까 그 길을 좀 열어드리고자 저희가 그 학교 마치는 시간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유인물 배포라던가 아니면 좀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도 있고요. 예. 오늘 동국대학교 YS 캠퍼스에는 30여 장의 포스터가 붙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학생들을 네네. 결과적으로 붙인 거다.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4일에 촛불 집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알리는 활동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14일 날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꼭 하나 더 다들 뉴스를 보시겠지만 오늘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영 그 조국 혁신당 소속 의원이 공개를 한 이야기인데 네. 그 내년에 이제 우리 경주는 에이펙을 열기로 했고 또 경주 지역 김석희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수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또 에이펙 특별법 통과됐다고. 에이펙이 우리 경주 사회에 그분들은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는 크게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믿는 시민들도 많고 본인들도 그래서 에이펙을 유치한다고 했었고 많은 예산을 쓰고 그리고 또 특별법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그 서방 이른바 선진국 5개 나라 대사가 이 불법 비상계엄령이 나오고 5개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들이 긴급 회동을 했대요.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잖아요. 네.
저기 뭐 남미에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보던 행태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니까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모든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정상들은 이제 윤석열을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죠. 솔직히 그 나라 국민들은 민주 아주 선진화된 민주 시민들인데 이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하고 자기 나라 대통령이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내년 경주 에이펙이 물 건너간다. 21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는 물 건너간다. 네. 그러면 오로지 경주 발전을 외치면서 에이펙을 경주 유치를 했고 또 특별까지 했다는 김석기 국회의원은 그 뭐 국민의힘 당론이 뭐든 간에 그분의 정치적 모토가 뭔지 압니까? 오경발. 네. 오로지 경주 발전. 네. 그러면 오로지 경주 발전이면 당리당략 떠나서 네. 본인은 명분도 있잖아요. 이거 에이펙 물 건너간다, 이러면.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이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 유치한 건 경주 발전하기 위해서 유치했는 건데, 이래 가서 안 되겠다. 경주 말로. 그러면 명분도 있고, 탄핵 표결을 찬성을 당연히 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걸 한번 이번 14일 날은 더 촉구당. 에이펙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 위해서라도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경주가 에이펙에 쏟은 여러 그 돈과 시간과 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정적, 네. 엄청난.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에서도 이 에이펙 때문에 뒤로 밀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국민들이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까지 에이펙 유치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국가의 정상들이나 이제 고위급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어떤 나라 아까 말씀하신 그 5개 국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 왜 계엄령 선포했던 그 날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낮에 정상회담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진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이기 손님 때문에. 불러놓고 손님 불러놓고 갑자기 자기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막 차례 12시에 안방에 가둔 셈 가두려고 했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에이펙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경주다. 심리적으로도 시민들은 어쨌든 그게 뭐 얼마만큼 경제 발전이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면밀하게 안 따져도 우선에 전 세계에 경주가 알려진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왔잖아요. 시민들 동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있다고. 그래도 대한민국 어떤 도시 아니냐 우리 경주가 이런 자부심 그런 것들이 일거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현재. 이렇게 탄핵이 또는 대통령이 즉 강도가 예를 들어서 그냥 총을 들고 총기를 난사한 사람이 총기 난사범이 맞는데 그 사람이 아직 총을 뺐을 그게 없다고 해서 여전히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맞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이나 본인 사퇴는 안 한다는 것 같고 빨리 끝을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안정도 되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나라 전체가 팍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라앉기 전에 끝을 내야 된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14일 경주 탄핵 촛불 이 문화제를 위해서 우리 또 보니까 SNS 보니까 포스터도 밤에 야간에 많이 붙이고 하셨던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주 시민분들이 저희가 시민 전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온 오프라인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자유 발언이나 공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탄핵 플레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집회에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신청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런 식의 문화로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신청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포스터를 다시 만든 거고 그거를 경주 전역에 그러면 1020 세대들이 좋아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들 중에서 뭔가 힘찬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신청을 다른 지역에서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탄핵이 답이다 뭐 이런 건 안 되겠네. 나는 그 율동 한번 배우고 싶던데. 네, 율동도 네, 준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경연대회도 요즘은 네. 그 1020 세대는 이 춤 잘 추는 친구들도 완전 인기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누가 올렸나 보고 뭐 하여튼 네, 기가 막히게 챌린지도 네, 춤추는 챌린지도 한번 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 시국은 엄중한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때하고 제일 다른 게 이런 국가 비상 사태가 와도 이걸 깨나가는 그런 집회나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사랑도 명예 뭐 이러고 앞서서 나가는 이건데 지금은 뭐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그러고 아주 즐겁게 축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또 좋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도 아주 즐겁게, 또 친구들과 이웃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그 경주 살 때 그런 기회들을, 우리 청년들이 이 탄핵에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하는 그 양식이 행동 행태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끌어내는 기회가 되면 어떻겠냐. 저도 그때 우리 경주 포커스도 그날은 현장에서 라이브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좀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회 보시죠. 네, 제가 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젊은 감성으로 한번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도록. 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세대 참여를 한번 좀 와달라. 한번 마음껏 호소하는 기회를. 네, 제가 감히 청년들에게 호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마치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개인주의자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MZ 세대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가도록 또 유도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또래들, 우리 청년 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바라고 있다고,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쟁의 역사를 써왔던 건 언제나 우리 청년 학생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70년대를 주도했던 청년들은 역사적으로 산업화 세대 이렇게 역사로 남았고 네. 8, 90년대를 주도했던 청년들은 민주화 세대의 역사를 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계엄령 비상계엄을 거친 이 우리는 어떤 세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또 한 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거다 이런 확신은 우리 다들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경주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긴 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성이나 그것이 모호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다들 품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또다시 그것과 비슷한 독재 세력이 자라나던 그 광경을 역사적으로 목도했던 것이 또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 세대가 그 같은 역사를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그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자면 광장에 나오셔서 윤석열 퇴진도 외쳐주시고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힘껏 쏟아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책임과 임무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네, 놓여졌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물질적으로 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꿈꾸는 우리가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함께 광장으로 나와 주십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윗세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대에서 개인의 자유가 마음껏 꽃피는 시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사회에 대한 문제들은 남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자유가 마음껏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꼽히는 게 뭐 이른바 이제 K-팝 뭐 등등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아카데미 영화 뭡니까 갑자기 제목 기생충이 그런 상을 받고 뭡니까 BTS가 또 뉴진스가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우리 개개인들의 자유가 마음껏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그래도 이 청년 세대들이 꽉 막힌 한국 사회 그리고 또 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 구조 또 이 통일이 너무 멀어져 가는 듯한 이 암울함 그리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미국의 자주 독립을 하지 완전히 자주권을 갖지 못한 예컨대 전시작전 지휘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는 어떤 국민의 민족의 목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게 달려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시대에 윤석열은 무려 40년 전으로 나라를 거꾸로 돌리려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보다 뭐 낫다 이럴 때 보면 중국은 뭐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뭐 유튜브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중국에 막 내세울 때 보면 그런 부심이 있었다. 축구 잘하는 거하고.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가 될 뻔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뭐, 갑자기 경찰이 무슨 부신 검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뻔 했다고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20, 30년이 또 엄청 힘들 뻔 했다고. 그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더더욱.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막 흔히 쓰는 뭐 단어 중에서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혹은 뭐 럭키 비키잖아 이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이 많이 쓰는 약간 밈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회는 마치 이렇게 새총을 쏘기 직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총은 멀리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팽팽하게. 윤석열이 마치 이 사회를 역행하게 한 것처럼 뒤로 이렇게 당겨놨지만 얘를 착 놓아버리면 더 멀리 사회가 나아간다고 생각이 들고 뭐 헌법으로 보면 지금 물론 우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는 돼 있지만 뭐 대통령을 소환할 권리도 국민에게 없고요. 국민이 헌법을 발의할 권리도 없고요. 법률안을 제시할 그런 방법도 없고요. 그런 87년도 헌법에 멈춰 있던 것을 새총을 멀리 쏘아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게 윤석열이가 뭐 지금까지도 아직 내란 속의 혐의자이고 아직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기만 잘 극복을 하면 정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암울함 속에서 한편으로 보면
대학 사회가 전체가 막 마치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취업 네.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으니까 네. 우리 기성세대가 그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나 국가나 뭐 우리 민족이나 이런 것을 우리 청년 세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측면도 있다. 네. 그게 지가 주려고 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나가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 고민만 잘 넘기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우리 이름 내가 헷갈려가지고 문연지. 이 문연지 우리 청년위원장 같은 청년들이 역할이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방송에 나온 공무원 빼고 지금 가장 젊은 청년 세대가 나왔는데 문연지 진보당 경시위원회 청년위원장이신데요. 뭐 정당을 다 떠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약속은 못 받겠지만 앞으로 고정 출연으로 경주 청년들의 아픔을 좀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좋으면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시면 더 이렇게 출연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네. 예, 오늘은 일단 14일날 경주에서 열리는 탄핵 앞두고 네 번째 대담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 진보당 경시위원장, 두 번째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세 번째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 그리고 신재헌 여성위원장을 어제까지 하셨고, 오늘 2시에 네 번째로 우리 문연지 우리 청년위원장을, 진보당 경시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방송이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좀 어렵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방송은 도저히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7시에 일 마치고 다시 와서 지금 녹화로 혹시 또 버퍼링이 생길까봐 일단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라이브 체제로 제가 점검을 하고 라이브로 돌아갈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됐다. 그 두 번이나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문연지 청년위원장, 진보당 경시위원회 청년위원장께는 미안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맛있는 저녁으로 지금까지 우리 봐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고요. 아까 그 라이브 영상은 제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경주포커스 TV 채널에서는 메인에서 비공개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하던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게 제대로 된 방송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퍼날라 주는 거나 공유나 같은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안 물어서 못한 이야기. 네,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좀 드릴까 싶은데요. 예. 방송도 두 번 하기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낯이 익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보는 네. 건데, 그죠? 세 번째가 오늘 두 분을 무려봅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주 보수적인 경주 사회에서 용기를 내고 광장으로 나오시는 게 얼마나 큰 고민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인데 그래도 뭘 믿고 뭘 보고 여기 나와야 되나 의문이시라면 제가 그날 사회를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 만남이니까요. 세 번째 만남은 14일 광장에서 꼭 만나뵈면 좋겠고요. 그걸 시작으로 더 그냥 무거운 집회 행사가 아니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즐길 땐 즐기고 화낼 땐 화내는 새로운 집회 문화를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원래 갖고 계신 분노도 다 끌어안고 광장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일 뵙겠습니다. 예, 저는 참 고마운 게 아까 엄마한테 뭐 전화할 때 뭐 많어 계속 그 억양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문연지 청년위원장은 뭐 지금은 경주 시민인데 워낙은 경주 시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일 찾아서 우리 이제 또 일 찾아 사랑 찾아서 경주에 네. 결혼하려고 경주에 왔다가 그냥 팬들 떨어지니 가지 마시고
우리 경주에서 또 이렇게 발품을 팔고 열심히 경주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미안고 짠하고 고맙고 또 언제나 또 그런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우리 문현지 같은 청년위원장도 또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땅, 물선 땅 경주에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고맙고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이 사회를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14일 날 네. 봉황대 오후 5시 반에 여러분들 야구 한 봉 들고 또 재밌는 문구도 좀 적어서 그렇게 오시면 더욱 좋겠다. 그날 저는 그 라이브를 하고 있겠습니다. 14일 오후 5시 반에 봉황대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문현지 진보당 경시위원회 청년위원장과의 그 탄핵 특별대담 4번째 다시 투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